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빠르면 수령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 주셨던 갤럭시 Z 폴드 3 꿀팁 그리고 초기 설정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화면 레이아웃 변경입니다. 넓은 화면의 폴드를 더 폴드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으로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로 들어가 주신 다음 멀티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표준 보기를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기존 바형의 화면을 늘린 형태인데 멀티뷰를 설정하게 되면 좌우로 화면이 나뉘면서 좌측에서 선택하면 우측에서 화면이 동시에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 크기도 더 작게 조절해서 더 많은 것을 보는 게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설정으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화면 설정입니다. 이번 폴드3는 외부 내부 디스플레이가 모두 120Hz가 적용되었죠. 그래서 이전에 외부 화면에서는 60Hz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부드러운 화면으로 내부든 외부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 들어가시면 최적화를 선택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60Hz로 설정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적화를 선택해 최대 120Hz 가변 주사율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태스크바 활용하기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즐겨 찾는 앱 고정하기를 활성화해주세요. 그리고 우측에 엣지 패널을 스와이프해서 꺼내주고 아래 3선을 눌러보면 고정이라고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고정을 눌러주게 되면 마치 윈도우처럼 하나의 태스크바가 고정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멀티 윈도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한쪽을 항상 바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로보다는 가로로 쓸 때 좀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을 사용하고 싶다면 고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플렉스 모드 패널입니다. 플렉스 모드란 폴더블 폰을 접었을 때 실행되는 기능으로 접은 화면에 맞게 앱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 앱이나 갤러리 앱 같은 경우 플렉스 모드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앱이 그런 건 아니라 이 기능이 존재합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플렉스 모드 패널로 들어가서 플렉스 모드를 활성화하고 싶은 앱을 골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플렉스 모드에 맞게 제작된 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위쪽은 앱, 아래쪽은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기능은 퀵 패널, 화면 캡처, 밝기 조절, 볼륨 조절이 가능해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 플렉스 모드입니다. 카메라 앱의 경우 기본으로 플렉스 모드가 지원이 되고 다른 앱과 달리 카메라는 접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접게 되면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고 내가 보는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접은 상태로 촬영을 하면 위에는 카메라 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아래에는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앵글의 변화도 줄 수 있고 위치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 여섯 번째는 커버 화면 미리 보기입니다. 카메라 상단 우측에 보시면 커버 화면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걸 터치해 주시면 커버 화면 미리 보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찍어주는 사람도 화면을 볼 수 있고 찍히는 사람도 동시에 외부 화면을 통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진은 남이 찍어주면 마음에 들기 쉽지 않은데 이 기능을 켜고 사용한다면 금방 합의점에 도달하겠죠. 일곱 번째는 캡처 뷰입니다. 카메라 앱 좌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주면 활성화되는데 플렉스 모드에서는 최근 하나의 사진을 확인했다면 캡처 뷰에서는 최근 찍은 사진들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니까 이 기능도 카메라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후면 셀피 촬영입니다. 폴드에는 전면, 내부, 후면 이렇게 카메라가 존재하는데 후면 카메라가 아무래도 가장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면 카메라를 통해 더 좋은 셀카를 찍고 싶다. 그럼 카메라를 켠 후 우측 상단 셀피를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열어주면 이렇게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찍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후면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앱 화면 비율 직접 설정입니다. 폴드에서 앱을 사용하다 보면 최적화되지 않은 앱들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폴드의 화면 자체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바형이랑 달라서 그런데 이것도 설정으로 맞춰주는 게 가능합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앱 화면 비율 직접 설정에 들어가서 원하는 앱을 터치해 비율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 화면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꽉 찬 화면으로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폴드의 경우 저는 이것을 꼭 설정하기를 추천드리는데 다른 것과 달리 폴드는 화면이 커서 버튼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더 크게 낭비가 되거든요.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가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하시면 아래 제스처 힌트가 한 줄 나오는데 이것도 숨기는 게 가능해요. 제스처는 위로 올리면 홈으로 이동, 쭉 끌어올리면 최근 사용 앱을 볼 수 있고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끌어주시면 뒤로 가기가 실행됩니다. 넓은 화면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켜서 사용해주세요. 11번째는
다크 모드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 배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배터리도 좀 더 아끼고 눈도 좀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럼 다크 모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다크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 배경으로 변경이 됩니다. 12번째는 엣지 패널 설정입니다. 폴드에서는 많이 사용할 엣지 패널인데 설정,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에서는 패널의 종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엣지 핸들의 위치나 스타일, 투명도, 크기 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면 엣지 패널을 불러올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13번째는 커버 화면 연속 사용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커버 화면을 열어 내부 화면으로 가면 내가 보던 것들 그대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하게 되면 설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 화면이 꺼져요. 그래서 나는 메인에서 커버로 갈 때도 연속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설정, 디스플레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에 들어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앱을 선택해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에서 보다가 화면을 닫아도 외부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화면을 닫았을 때 나는 종료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설정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14번째는 모든 앱 멀티 윈도우입니다. 폴드에서 자주 사용할 멀티 윈도우, 그러나 모든 앱이 멀티 윈도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설정으로 강제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해주세요. 그럼 멀티 윈도우가 불가능했던 앱도 강제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죠. 15번째는 멀티태스킹 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엣지 패널에서 앱을 끌어다 놓으면서 팝업을 제외한 한 화면에 3개의 앱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우측에는 인터넷을 하는 거죠. 물론 크기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위치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워진 앱을 하나로 묶어 사용이 가능한데 점 3개를 누르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보여요. 앱 페어 기능으로 현재 띄워진 앱을 하나로 묶는 기능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묶어 놓으면 다음에 한 번에 3개의 앱을 켜는 게 가능하죠. 물론 2개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끌어다 놓으면 팝업 화면으로도 띄울 수 있습니다. 띄운 팝업은 옆으로 밀어 살짝 보이게 숨기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개를 숨기면 위아래로 스택처럼 쌓이게 됩니다. 또 드래그 앤 드롭도 지원해서 이렇게 사진을 그대로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그 위에 펜을 이용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죠. 16번째는 S펜 사용입니다. 이번 폴드3에서는 S펜 사용이 가능해졌죠. 다만 폴드3 전용 폴드 에디션이나 S펜 프로를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라면 사은품으로 케이스와 함께 증정된다고 하죠. 기존 S펜은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 폴드 에디션의 경우 에어 액션 기능은 없어서 쓰고 지우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17번째는 홈 화면 배열입니다. 현재 이 화면을 보면 앱이 화면에 크게 자리하고 있죠. 이 배열을 바꿔줄 수 있는데 설정, 홈 화면 배열로 들어가 4곱하기5부터 6곱하기5까지 배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화면에 좀 더 많은 앱을 담아둘 수 있게 되는 거죠. 18번째는 홈 화면 구성입니다. 저는 지금 대부분의 앱들이 위로 쓸어 올렸을 때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앱들을 모두 화면에 두고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설정 방법은 설정, 홈 화면 구성에 들어가 홈과 앱스 화면, 홈 화면만 사용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만 사용을 눌러 설정하시면 모든 앱들이 화면에 나열되게 되죠. 19번째는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측면 버튼은 기본적으로 길게 눌렀을 때 빅스비, 2번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하는 게 가능한데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에 들어가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누르기는 빅스비 실행, 앱 열기로 설정할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앱으로 바로바로 가는 게 가능해요. 길게 누르기는 빅스비 또는 전원 끄기 메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빅스비를 자주 쓰지 않는다면 전원 끄기 메뉴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20번째는 지문 센서 제스처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모션 및 제스처, 지문 센서 제스처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지문 센서를 위나 아래로 밀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폴드의 경우는 잡는 위치가 좀 닿아 있어서 가끔 내가 작동하려 하지 않아도 작동될 때가 많아서 사용해 보시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시면 꺼두시길 권장드립니다. 21번째는 퀵 패널 빠르게 내리기입니다. 보통 퀵 패널을 한번 쓸어내리면 간단한 정보들이 보이게 되는데 모든 정보를 보려면 2번 내려야 가능하거든요. 이걸 빠르게 다 보려면 2손가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퀵 패널이 열리게 되죠. 22번째는 퀵 패널 밝기 조절창 바로보기입니다. 퀵 패널을 한 번 내렸을 때 밝기 조절창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2번 내려줘야 밝기 조절창이 보입니다. 이건 귀찮으니까 한 번에 보이게 설정을 해줄게요. 퀵 패널을 쭉 내려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빠른 설정창 구성에 들어가 알림 위에 밝기 조절창 표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밝기 조절창이 표시되므로 이건 켜두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3번째는 AI 리마스터 기능입니다. AI가 보정을 해줘야 할 사진을 찾아서 흔들림 보정이라든가 화질 개선 등을 진행해 줍니다. 바로 찾아주는 것은 아니고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갤러리 앱 하단의 3선을 누르고 추천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4번째는 개체 지우기 기능입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이거 안 나왔으면 이 생각이 들었다면 써볼 만한 기능. 편집할 사진에 들어가 아래쪽에 연필 모양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실험실에 들어가면 개체 지우기가 있는데 이걸 활성화해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개체 지우기 메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죠. 물체를 터치해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범위를 설정해서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조로운 배경이라면 꽤 적용이 잘 되지만 복잡한 배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마지막 25번째는 구글 디스커버 끄기입니다. 홈을 보면 가장 좌측에 이게 떠 있어요. 사실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옆으로 넘기다 보면 계속 뜨니까 귀찮을 수 있습니다. 끄는 방법은 화면을 꾹 눌러서 좌측으로 이동 후 비활성화 해주시면 깔끔한 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 꿀팁 그리고 초기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폴드 3에서 추가된 기능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설정하시고 직접 사용도 해보셔서 자신만의 폴드를 설정해보세요. 그리고 위 영상 링크나 더보기란 링크를 따라가시면 구독자 이벤트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